지텔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지텔프 어휘 강좌 들어갑니다. 지텔프에는 각 2문제씩 어휘 문제가 들어가죠. 그뿐만 아니라 왜 지텔프 독해를 하기 위해서도 이 어휘 비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따로 어휘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쌤이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우리가 단기 기억 장치, 장기 기억 장치, 뇌에 이 단기, 장기 기억 장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단어를 제대로 원활하게 수월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스님이 이 몇 강 안 됩니다. 한 10강 남짓 될 텐데 이 10강 남짓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충분히 지텔프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처음 보는 단어도 낯설지 않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기억 장치가 뭐고 장기 기억 장치는 뭐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 쇼텀 메모리가 있고 롱텀 메모리가 있죠. 상대적으로 길고 비교적 영속적인 기억 형태, 이게 바로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장치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외우죠. 그럼 일단 단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요. 그럼 이 단기 기억 장치에 담긴 학습 정보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느냐. 여기에 영단어 암기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많은 영단어를 암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장기 기억 장치만 좀 있으면 좋은데 왜 단기 기억 장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아지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떨어졌던 기억,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모조리 여러분 기억장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단기 기억장치와 장기 기억장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 기억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죠, 바보. 사법고시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법고시 없었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붕어 머리가 돼가지고 들어왔다 까먹고 들어왔다 까먹고 그러면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 장치와 장기 기억 장치를 분리하고 있다. 이걸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장기 기억 장치로 활성화해서 넘기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로지 단어 학습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선생님이 이 단어 어휘 강의로다가 한 20년을 넘게 강의한 바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 으뜸은 청킹화에 있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청킹. 이 청킹이라는 건요. 한번 써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청크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 빵 덩어리,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 단어를 낱개로서 외우면 안 돼요. 덩어리, 청킹화 시켜서 암기를 해야 오래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휘 강좌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청킹 방법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어원을 활용한 청킹, 또 하나는 이 주제별 청킹. 이렇게 선생님이 선사해 드릴 것인데, 그러면 잘 안 들어오시죠? 선생님이 이제 처음 한 거라. 자, 보세요. 청킹.
선생님 처음 어휘 강의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이런 것을 제대로 전에 써본 적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나요? 이게 단기 기억 장치만 있는 거지. 이게 장기 기억 장치 올라가면 이제 쉽게 제가 이걸 탕탕탕 해서 뭐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이미 암기한 것, 즉 이미 학습된 것들이 서로 유의미하게 조직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 청킹 학습법 낱개로서 외우면 안 돼요. 다른 단어를 합쳐 큰 덩어리의 의미 개념을 확장시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것이 어원입니다. etymology. 자, 어원 지식을 습득하면요, 하나의 뿌리가 되는, 이게 어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접사 있죠. 접두사, 접미사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단어들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 쭉쭉 빨아들일 수 있어요. 또 처음 보는 단어도 낯설지 않게 청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장난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오늘 이거 이제 subject, object 가지고 일단 이 어원 청킹을 할 건데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단어죠. 지텔프 독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두 단어입니다. 사실 이거 중고등학교 단어입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subject, 이 단어 뜻에 시나, 실험 대상, 주제, 과목, 주어, 또 동사로서 복종시키다, 형용사로서 당하기 쉬운 object, 객체, 대상, 물체, 목적, 목표, 목적, 반대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원으로 덩어리, 청킹, 그룹화하지 않으면 절대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스님이 한번 이것을 청킹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음, 액센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지텔프에는 또 LC도 있잖아요. 그리고 LC 시험을 한 번도 하더라도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내서 발음해보고, 그럼 그걸 우리 뇌가 받아들이기, 왜? 귀를 울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돼요. 장기 기억 장치로 넘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발음부터 해보시는데요. 여러분, 명전동우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전동우. 명사는 앞에, 동사는 뒤에 액센트가 찍힌다.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100% 다 적용되는 룰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명사는요, 앞에,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단어 체일 때 명사일 땐 앞에 액센트가 찍히고 동사일 땐 뒤에 액센트가 찍힙니다. 그래서 subject, object 이 명사고요. subject, object 이건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세요. 어원, 이게 이제 어근이고요. 이게 접두어예요. 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입니다. 이게 접두어입니다. 접두어라는 것은 한 단어의 첫 인상을 좌우하고 그 단어 의미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subject에서 sub라는 접두어, 이거는 여러분들 초딩이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subway 이거 한 번 더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잘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 펜으로 봅니다. 우리는 subway라는 단어, 서브가 아래, 밑에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라는 것은 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아래에 있는 길,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하도, 미국에서는 지하철이죠. 서브라는 이 접두어가 아래, 언더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subway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젝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써요. subject 있으면 object, 또 project도 있고요. 또 conjecture도 있고요. 이 젝트라는 프로젝트,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젝트라는 어근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어근이에요. 근데 젝트는 딱 한 가지의 뜻, throw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subject는요, 근본 의미가 아래로 던져진 이라는 의미예요. object는요, 오비는 90% 이상의 against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때로는 방향의, to의 전치사 to, toward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비는 거의
against의 의미를 가진, 즉 저항, 반대 이런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우리가 방해물, 장애물, 그게 뭘까요? obstacle이죠. 그죠? obstacle. 알 수 있죠. 그렇죠. ob이라는 것은 against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접두어다. 그러면 object는 그렇죠. 반대로 던져진 이란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로 던져진 subject, 반대로 던져진 object,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우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 이런 뜻들이 생겨났을까요? 들어갑니다. 일단 subject 동사일 때 복종시키다의 의미로는 쉽게 다가오죠. 왜? 아래로 내던지다니까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신하, 백성, 특히 군주국이죠. 군주국은 뭘 군주국인가? 왕이 가르치는, 왕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봤을 때 신하, 백성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군주,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신하, 백성은 왕에 의해서 내던져진, 밑에 깔린 이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subject는 백성, 신하의 뜻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실습 시간 때 깨구리나 깨구락지 쥐새끼 잡아갖고 탁 밑에 던져가지고 그냥 쫙 째가지고 해봤죠? 해보면 뭐 실습한다고. 그때 뭐 시골에서는 엄마들이 야 우리 아들 뭐 의사 되겠다. 응? 못 됐지 다 많이. subject 실험 대상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제, 과목, 주어. 여러분 subject 주제가 있죠? 주제 밑에 소주제가 있고 또 supporting sentence가 막 깔리죠. 이 주제입니다. 아래도 다 던지죠. 과목.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 중에 영어 영문학, 우리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 영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영어 영문학이라는 이 큰 과목 이름 아래 뭐 영미 소설, 뭐 영미 시, 의문학, 통사론, 영어사 이런 것들이 쫙 깔리죠. 이 주어 밑에 수로, 목적어, 주어 밑에 수로, 보어, 주어 밑에 수로, 목적어, 목적보 뭐 이런 쫙 깔리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청킹이 되죠. 아래로 내던지다, 종속, 복종시키다. 아래로 내던져진 신하, 백성, 실험 대상. 아래로 내던지는 그렇죠. 주제, 학과목, 과목, 주어. 딱 씁니다. 그 형용사로서 왜 당하기 쉬운이겠어요? 그것이 복종되니까 당하기 쉽고 걸리기 쉽고 뭐뭐 하기 쉬운. 이게 바로 또 subject가 형용사로 쓰일 때 뜻입니다. 여러분 object 들어갑니다. 여러분 object 공부하면서요. 야, 참 이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면 이런 참 우리가 이 사고 어떤 철학적 깊이도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GTLF 공부하시지만 우리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공부하면서도 어이씨 이 존재하는 게 뭐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하지? 그러신 적 없나요? 그러신 적 있는 분들은 마음이 아주 선하고 여리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nothing 아닌가? 너무 허무해. 뭐 이런 생각 같죠?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이 전쟁 있고 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왜 다 좋은 것만 있지 왜 나쁜 것도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 object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잠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subject, object, 아까 말씀드렸던 project, 또 object, conjecture 이런 걸 보면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어휘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단어들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학자들이 일부러 그들이 머리를 써서 생성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명제들도 담겨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계도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담길 수 있고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objec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싹 지울게요. 깔끔하게 한번. 좋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있기 전, 이 우주가 있기 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도 처음부터 있지 않았겠죠. 그 이전엔 무엇이 있었겠어요? 무엇이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었던 것 그 자체가 하나죠. 그걸 우리는 원리스라고 하죠. 이게 뭐야? 원에다가 명사전미어 리스를 붙인 거예요. 즉 하나임. 어떤 분들은 이 하나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즉 저도 앞에 있는 이소면 PD도 이 탁자도 이 옷도 리모컨도 휴대폰도 다 없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 원리스입니다. 이 원리스는요, 자신의 존재가 사랑, 기쁨, 진리인 것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이거를 알기만 했지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랑, 기쁨, 진리의 존재인데 알 길이 있나? 경험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우주는 EX, 아웃이라는 의미의 접두어라고 배워요. PER, try라는 뜻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무엇을 시도해 봅니다. experience, 경험이죠. 봐요.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신성한 이분법이 일어납니다. 왜 신성한 이분법이라고 하느냐? 하나에서 반대로 object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얘도 원래 하나야. 근데 두 개로 나누어졌으니 이것을 신성한 이분법이라 그래요. 원래 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는데 어원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렇게 좋다라는 이걸 당위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 설명 들으면 여러 가지 좀 느끼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홀리, 신성한 다이카토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거 어원학적 보면 되게 쉬워요. 보세요. 다이가 둘을 뜻해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라는 거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G12 독해에도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카본, 이게 탄소고요. 다이악사이드. 이게 다이가 여기 있죠. 이 둘이에요.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게 이를 뜻해요. DIDU 이런 것들 이를 뜻해요. 그러면 톱이 뭐냐? 자르다라는 어근이에요. 한자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하더라도 신성한 이분법 잘라진 거다. 즉 여기도 나고 반대로 던져진 것도 나예요. 그런데 이제 던져진 내 입장에서 보니 이 내가 나온 이 여기 이것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지구별 여행을 끝내고 소풍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야 될 목적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리고 문법 공부하면서 목적을 한 것이 또 단순하게 붙었을 뿐이에요. 그 오브젝트가 반대로 던지다니까 반대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또 알고 있는 뜻이죠.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원으로 공부하면 쉽게 여러 가지 의미를 청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본 수업 시간 때 들어가면 빨리 해요. 뭐냐? 보세요. 보세요. 스펙트는 C어입니다. spectator, spectacle, inspect, respect, suspect, circumspect. 다 스펙트죠. 보다라는 어근입니다. spectator, 보는 관객, spectacle, 볼만한 것, 장관, inspect, 안을 들여다보다. 어이,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안에 조사 좀 합시다. inspect, 조사하다. respect,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보다, 존경하다.
suspect. 여러분, 아까 우리 SUV 공부했죠? SUV가 B가 뒤에 떨어져 나가고 SU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접두어도 성형수술한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이따 가르칠 것이고, 이런 SU라는 것은 SUV예요. 아래를 보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다른 나라 성에 몰래 들어갈 때 마차 아래에다가 창, 칼 같은 것을 숨기고 들어갔다고. 거기서 확 뒤집어 풀라고. 그럼 밑을 본 거야. 그 성지기, 문지기가.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의심하다. 뭐가 아닌가 생각하다. suspect죠. circumspect, circum은 around, 둘레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ircumspect는 주변을 잘 보는, 주변을 잘 살피는, 그래서 신중한, careful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관객, 볼만한 것, 장관, 조사하다, 존경하다, 의심하다, 뭐가 아닌가 생각하다, 신중한, 바로 들어오죠. spire, 이건 숨이란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aspire, conspire, expire, suspire, inspire 다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청킹할 수 있습니다. aspire라는 것은 A는 AD의 변형체라는 걸 배우고요. 어디를 향해 막 숨을 쉬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붙고자 하는 시험이 있어요. 변리사나 군무원, 세무사, 행시 시험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막 숨을 쉬는 거죠. 와, 되고 싶다. 와, 변리사 되고 싶다. 군무원 되고 싶다. 세무사 되고 싶다. 7급 되고 싶다. 이게 바로 aspire입니다. 어디로 계속 숨을 내쉬다. AD는 to라고 배웁니다. conspire, con이라는 접두어는요, 영어 접두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게 왜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일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숨쉬다니까. 쌤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아버지 이름은 무파사, 주인공 라이온 킹 심바, 삼촌 이름이 스카죠. 삼촌이란 놈이 자기 조카를 그냥 없애려고 하이에나 소굴로 데리고 갈 때 그 하이에나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뭐래요? 공모 음모를 꿉니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expire, 바깥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다, 죽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죽다가 되냐면 카드 같은, 신용카드 같은 게 마지막 숨을 내쉬다. 그래서 카드가 만료가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expire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 뒷면에 보면 expiration date, 즉 만료기간이 있어요. suspire, 또 나왔다, 반갑다, 그죠? 아래로 숨쉬다.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한숨 쉬다. 근데 자꾸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같이 인생 힘들어져. 항상 웃는 사람 옆에 있어야죠. inspire, 영감을 주다. 영적인 감흥을 주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차트, 슈베르트야. 그러면 여기가 슈베르트 머리야. 그럼 내가 음악의 신 뮤즈야. 악상이 안 떠올라. 그러면 내가 슈 하고 이렇게 숨을, 입김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악상이. 별론가요, 여러분? 이 방법 아니면 단어를 제대로 배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갑니다. 자, 했죠? 그래서 이거 했어요. 그러다 보니 object 잠깐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대성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 저 PD가 아주 여리여리하고 힘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PD 가서 막 때려, 막 쌍욕을 하고 때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느껴? 다 나쁜 놈, 저럴 수가. 그러다 갑자기 콩유같이 멋있는 애가 오더니 스님을 그냥 엎어차기 뒤포차기 하고 그냥 빡 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뭘 느껴? 통쾌함, 정인 살아있다, 이런 느끼잖아요. 그래, 이게 아브젝트 논리예요. 대상 객체 논리죠. 그리고
우리 PD와 콩이가 사랑에 빠지면 그 모습, 그 사랑이란, 인연이란 이런 것들이 또 뭉게뭉게 하여튼 재밌습니다. 단어 공부하면. 우리 PD 아주 좋아합니다. 콩유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각 단어를 낱개로서가 아닌 또 동의어, 반의어로도 첨킹할 수 있고요. 또 혼동 형태가 또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묶어서 또 첨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짧은 강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쌤이 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서포팅 할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 방법은 보세요. 유의어, 동의어끼리 abandon, give up, renounce, resign.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은 연상 기법이라는 거죠. 요새 시중에 보면 연상에 관한 책이 꽤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책으로 공부하면 영어 망칩니다. 선생님은 강사지만 교육자의 마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는 연상으로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연상으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20%, 20, 30%까지는 봐줄만 해도 이게 거의가 뭐 거의 90% 이상을 그런 것으로만 외우려고 하면요. 영어가 왜 망쳐지느냐? 발음이 흐트러지고 또 액센트가 안 맞고 제일 중요한 건 영어는 다의어, 다품사성이 강한데 이걸 커버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많이 한때 재미로 선생님도 연상을 가르칩니다. 연상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단 20%, 3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정확하게 이 단어의 발음과 액센트를 다시 조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거 연상으로 야, 네 친구 회사에서 껌 파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껌 파니는 친구 회사라고 다 웃겨갖고 와 이거 참 컴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게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지. 빤 이게 포르투갈 말이라고 합니다만 포르투갈어도 라틴어가 근간 기본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함께 빵을 먹는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윤, 돈을 만들고자 만든 조직이 회사. 그리고 뭐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들이 또 모여서 만든 군사 조직, 가장 기본적인 조직 체계, 중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컴퍼니하고 이해도 쉽고 이걸 네 친구 회사에서 컴퍼니하고 또 어떤 게 있느냐. 또 이제 이렇게 또 학생들이 외우더라고. 비극적인. 응? 이 쥐새끼가 쥐덫에 팍 찢겨가지고 틀에 찍 해가지고 피가 막 터지는 걸 생각하래요. 비극적이다. 여러분 틀에 찍 비극적이는 강세가 어디 떨어져요? 앞에 떨어져요. tragic 비극적인 tragedy 비극. 근데 이걸 틀에 찍 어디서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텔프 듣기 할 때 틀에 찍 이게 나올 것 같아? No, tragic. 또 스펠링도 망칠 수 있어. 여기서 연상에 또 재미는 있어. 근데 이게 재미로다 공부가 재미로만 될 수 있나?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게 이 연상을 누구보다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부터 좀 보여드리는 거라. 이걸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있다. 프로스트레이트. 이게 좌절시키다잖아요. 근데 그렇대.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사귀잖아. 그러면 나쁜 남자들 있죠. 그 나쁜 남자들은 쉽게 자기 여자친구 한 2, 3년이 고비래도만 쉽게 질려하고 막 다른 여자를 막 찾는 게야. 이럴 때 또 여자는 그 남자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스트레이트 파마도 하고 그냥 막. 그 실화라며 전철역에서 진짜 전철역에서 있을 때 자기 나 스트레이트 파마 했는데 어때? 풀어 스트레이트 못생겼어 그것도. 그래서 좌절시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이트 파마할 때 이게 스트레이트가 이 스트레이트지 이 스트레이트입니까? 다 망치는 거야. 그래서 쌤도 이거를 쓰긴 쓰는데 결코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재미는 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쓴다. 그러나 이렇게만 가지고 공부하면 영어 끝장난다. 영어 단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 이거 abandon.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bandon.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왜? 잘 안 헤어지는 사람한테 어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바지 같은데 돈 같은 거 넣고 스님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 세탁기에다가 돌렸거든. 근데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형체도 없이 하얗게 돼갖고 나온 거야. 그 돈 어떻게 해야 돼? 뭐 좀 남아 있어야지 가서 은행에 갖다 주고 바꿔오지. 포기해야지. 그 돈 못 쓰잖아. 빤 돈. 따라해보세요. abandon. 이 포기하다예요. 포기하다. 이 give up. 기부라는 게 주다인데 업이라는 부사는요. 아주 강조성이 강한 부사예요. 완전히 다 주다. 포기하다. renounce 이것도 얼마. 이거 봐봐. 동의어 청킹하면서 어원 청킹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renounce도 있고요. announce도 있고요. denounce도 있고요. pronounce도 있고요. announce는 말 그대로 AD 어느 쪽으로 말하다. denounce는 깎아 말하다. 비난하다. pronounce는 앞으로 말하다. 발음하다. 천명하다. 이런 뜻. 이것도 청킹이 돼요. 근데 renounce는 뭐냐? R이가 빼겠듯이 있어요. 뒤로 물러난다고 말하다. 포기하다. resign. 역시 뒤로 물러난다고 서명하다. 그죠? R이가 again의 뜻이 있다는 건 초딩이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GTL4 어휘 강좌에서는 바로 정확한 접도 지식을 딱 여러분들에게 장착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어원 청킹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반의어 청킹 재밌죠 이것도. alleviate, LEV 이게 바로 뭐야? 코카콜라 라이트. 라이트의 의미를 가진 어근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지렛대를 달라. 지구라도 들어올릴 테니. 지렛대가 영어로 뭐예요? LEVER. 가볍게 하다. 가볍게 해주는 거 지렛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가는 그녀를 만나네.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LEV가 보이십니까? 라이트의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반이어죠. aggravate. 이 GRAV가 뭔지 아세요?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중력, 무거울 중자를 쓰죠. 중력이 뭐야? gravity, gravitation. 오케이. 그리고 무덤가 가면 분위기가 무거워, 가벼워. grave, 무덤, 분위기가 무거운, 진지한, 엄숙한. worsen, 기본어고. 반이요. 테마별천, 특히 GTLF는 이게 중요하죠. 정치 관련해서 그냥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이렇게 또 executive branch, legislative branch, judiciary branch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청킹, 이렇게 주제별 청킹 이렇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요 또 청킹, 또 형태별 청킹이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또 재미있게 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